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입니다. 오늘 좀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나, 가족,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가치 소비. 이 퍼스널 케어 제품을 듣게 되시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된다면 이제 향이 좋거나 그 다음에 뭐 고정력을 세팅하게 해주거나 잘 닦아낸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까지 정말 사랑하시게 된다면 메나테크 퍼스널 케어 제품을 반드시 바꾸셔야만 되는 그런 사명감이 전에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함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특히 가장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은 미세 플라스틱이죠. 뭐 우리 티백에 먹는데도 어마어마한 지금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생수인 에비앙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예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혹시 생선 그런 고기는 이렇게 나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고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려라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회는 안전하겠지, 생선은 안전하겠지 하고 이런 어패류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패류 안에도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작은 멸치 있잖아요. 아주 작은 멸치 안에도 엄청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채소 있죠. 채소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것도 이제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금 피해를 우리가 좀 받고 있는데, 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케어 제품을 우리가 좀 잘 쓰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보스턴 고사리인데요. 이 보스턴 고사리를 똑같은 걸 두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이렇게 베란다에 두고, 하나는 화장실에 뒀었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피스텔에서 좀 살 때가 조금 있었었는데요. 그때 오피스텔은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 보스턴 고사리가 이 흡착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턴 고사리를 화장실, 전 나가 있는 사이에 화장실에다가 이걸 딱 놔뒀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물도 잘 줬고, 다 뭐 물론 일사량은 좀 떨어졌겠죠. 햇빛은 좀 적었지만 보통 곳에는 음지식물이라 굳이 햇빛을 못 봐도 이렇게 죽지는 않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해 환경을 경피독, 흡수를 다 악취를 치유했는데, 저는 좋았지만 보통 고사리는 이렇게 된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 또 피부로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ഘ아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거, 마시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알면 좋겠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제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20년 전이에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사진을 제가 봤더니 저희 아버지고 이게 저냐고. 예, 그렇게까지. 왜냐면 이게 또 여기가 이렇게 줄도 좀 가 있고 이렇게 좀 색이 바래다 보니까 이게 전 줄 모르고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30 초반에 제가 아토피 알았을 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환경 플랜트 일을 오래 해가지고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뭐 매립장, 이런 안 좋은 그런 환경 시설들을 많이 설계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곳에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피 도구로 VOC나 여러 가지 유기화물들이 제 몸에 엄청 또 몸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20대 때 초에 방수일을 좀 했었거든요. 방수일을 하면서 우레탄, 에폭시, 지금도 우리 지금 1층에 지하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에폭시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끄럽지 않게끔 하긴 좋지만 그것들이 엄청나게 냄새가 일단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면 이게 들러붙었는데 안 떨어져요. 물로 닦이면 절대로 안 닦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닦냐면
신나라고. 예, 신나를 거의 그냥 그 신나에다가 손을 넣어요. 네, 넣어서 그냥 불린 다음에 그 아시죠? 이태리 타올 그걸로 빡빡 문대야만 그 우레탄 에폭시가 이렇게 손에 묻은 거 피부에 묻은 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안 했을 텐데 라는 후회는 있지만 또 아토피 때문에 제가 또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으니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경피도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몸에 저렇게 아토피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었었고요. 또 저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아이가 또 아토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아이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냥 일반 화장품 같은 걸 못 썼어요. 남자 화장품 못 썼고요. 너무 쓰라리고 따가워서 여자 화장품을 썼었고요. 여자 화장품을 써도 쓰라리고 따가워서 아이 용품을 썼는데 아이 용품도 쓰라리고 따가워서 결과 나중에는 그냥 안 바르거나 아니면 차라리 안 바르는 게 안 씻고 안 바르는 게 훨씬 더 피부에는 자극이 덜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직접 화장품도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했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나 치약, 칫솔, 뭐 샴푸, 린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저는 민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또 저처럼 뭔가 피부에 민감한 분들이 있다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피독 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저는 아토피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이유 없이 가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계속 이게 가려울 수 있는 그래서 샴푸 유목민들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샴푸 유목민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더 이상 유목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피독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경피독으로 인해서 주부습진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이 주방세제인데요. 주방세제 때문에 주부습진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설거지를 많이 해서 주부습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를 많이 해도 주부습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부습진에 걸리는 이유는 그 주방세제의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주부습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 걸리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요즘 그 젊은 아가씨들 보면 성조숙중 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유 없어요. 위 내시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환경 호르몬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특히 주방세제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염증과 암도 이 많은 이 경피독의 물질들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 경피독의 원인들이 주는 물질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쓰는 것들인 거예요. 화장품, 샴푸, 린스, 클렌저,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그리고 손소독제. 혹시 지금도 아이들 깨끗하게 해준다고 손소독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손은 못 드시지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손소독제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우리 살균제? 살균제 사건 기억나시죠? 그 안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균을 해서 써야만 안전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세균을 죽이는 그 살균제가 우리 몸은 영향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좋다고 하니까 광고를 보고 썼고 오래 썼죠.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그 아이들을 챙겨줬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역사가 지나서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피해도 못 받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유희성 사장님이 그 시대에 똑같이 그 살균제 그걸 보고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유희성 사장님은 생각해 보니까 단순하게 야 미생물을 죽이는데 우리 몸에도 미생물 덩어리인데 그게 우리 몸은 안 죽일까 싶어갖고 안 쓰셨대요. 근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 일이 벌어진 걸 보고 그때 안 쓰길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소독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물로만 닦아도 잘 닦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닦았다 치더라도요. 수건이나 손잡이를 만지면 다시 오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쓰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많은 그 환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염증이 많고 아프신 분들이요.
의외로 꼼꼼하고 깨끗해요. 너무 깔끔 떨면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럽게 사는 것도 그 더러움은 그 깔끔의 반대라는 거죠. 그냥 보통 정도. 너무 깔끔한 것은 우리 몸에 과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건강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고도 경피독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뚝배기 많이 쓰고 있죠. 뚝배기 후라이팬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흰 거품의 정체는 뭐예요? 주방세제. 그래서 이 뚝배기도 마찬가지고 후라이팬도 마찬가지고요. 그릇들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모공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릇들에도 구멍들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그렇게 닦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 안에 구멍 사이로 주방세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저렇게 거품이 나는 거고요. 저걸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먹고 있어서 1년에 우리가 먹는 주방세제 양이 1년에 소주잔으로 두 잔을 주방세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유 없이 복통이 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퍼스널 케어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은 좀 새로 한번 챗 GPT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방세제와 피부의 위험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쭉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대개 이 주방세제에는 환경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해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끼고 하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잘 닦아줘야 되고 닦고 나서 손수건도 사용되고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적게 써야 되고 뭐 등등등 뭐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세제와 그러면 피부 말고 환경 오염의 위험성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방세제가 어쨌든 다 처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그 수도 하수관에도 문제가 일으키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종적으로 바다로 이게 흘러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너무 많이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있는 화학 물질이 있는 걸로 우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지금까지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부습진, 복부통증, 피부질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몰랐으면 안 써도 되겠지만 이걸 이제 안다면 쓰면 안 되겠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가치 소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퓨로 주방세제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퓨로 주방세제는요. 일단 잔여 물질이 남아있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일종이기 때문에. 이 주방세제로는요. 야채 과일도 씻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 젖병 있죠? 그 신생아들 제품들도 전용 세제가 따로 아니라 이걸로 다 해서 같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전한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씩 3번씩 빡빡 닦으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에 나오는 거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에서 온 코코넛 있죠. 코코넛 열매. 코코넛 열매에서 나온 계면활성제예요.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는 대부분 합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거품은 잘 나지만 그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죠. 왜?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퓨로 주방세제에 있는 이 거품은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들 그 설거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자, 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수세미? 수세미라고 그냥 해볼게요. 수세미에다가 뭐 한 번에 2번 펌핑하고 설거지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 남자분도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동지를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 수세미에다 펌핑하지 않고 볼에다가 펌핑을 하고 설거지 한다. 네, 되게 극소수죠. 실제로 설거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세미에다가 펌핑을 하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거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2번을 펌핑하고 보통 해요. 1번을 펌핑하면 잘 거품이 안 나더라고요. 2번을 펌핑하고 해야지 거품이 좀 잘 나고 어느 정도 설거지가 되는데 설거지가 많으면 1번 갖고 안 되더라고요. 2번 갖고도 더 펌핑을 해서 해야만 되더라고요. 특히 기름기 있을 땐 더 그렇겠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한 6리터 정도 되는 6리터에서 8리터 정도 되는 가정에 있는 큰 볼 있잖아요. 설거지 통 쉽게 말하면 거기에 퓨로 주방세제기 한 번 펌핑하면 3ml 나와요.
3mm 펌핑하고서 그냥 물을 틀어놨더니 거품이 이렇게 많이 차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손으로 수세미로 문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품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도 보호하고 주방 이거 강의하면은 주방 세제 매출이 올라가야 되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써야 되잖아요. 한 번만 펌핑하고 물 받으면 거품이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뭘 담그면 돼요? 그릇들을 여기에 담가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닦아내시면은 거의 한 번 펌핑만으로도 충분히 웬만한 기름때가 없다면은 설거지가 잘 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쓰시면 좋고, 저는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야채, 과일도 이렇게 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초나 뭐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 한번 펌핑하고 물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 뭐 오이가 됐던 브로콜리가 됐던 뭐 저는 샐러리 좋아해서 샐러리 장아찌도 가끔 담으는데요. 그런 거 이렇게 농약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담가 놓고 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담가 놨다가 바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내시면 30초 정도 씻으면 잔류 농약이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어떤 그 식초나 어떤 베이킹 소다보다도 잔류 농약 제거가 완벽하게 되니까 이렇게 정말 그 비건 인증을 받은 주방 세제는 요즘 완전히 핫한 그 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보면 인스타나 블로그에서도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보면 공동구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무장갑 끼지 않는 비건 주방 세제 이렇게 갖고 엄청 유명하거든요. 근데 메나테크 제품이 훨씬 더 양도 많고 금액도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도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끔 정말 이 퓨로 주방 세제로 안전하게 또 피부도 보호하면서 그렇게 가족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세제인데 설거지하고 나면 보통 건조해야 되는데 축축해요. 이상하다. 왜 축축하지? 기름이 들어갔나? 기름이 덜 닦였나? 아니요. 여기에 그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있기 때문에 방부 보습이 돼가지고요. 설거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손이 촉촉합니다. 그리고 초순수를 사용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 보시면 좋겠고요. 전 그리고 EM 효소도 그 주부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고 있는데 왜 분해가 잘 되잖아요. 생분해라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보통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수구로 내려가면 이게 물은 빠져나가지만 그 찌꺼기들은 거기 하수관에 다 쌓여 있거든요. 배수관에. 다 빠져나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낙지도 나겠죠. 그런데 EM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관에 남아있는 찌꺼기까지도 다 분해가 돼서 안전하게 처리가 되니까 정말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설거지가 정말 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름이 있는 거에 세제를 떨어뜨리고 퓨로 주방 세제에 있는 걸 해봤는데요. 분해가 이렇게 완전히 잘 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주방 세제로 우리 그 돼지 기름이나 뭐 삼겹살 먹고 난 후라이팬 같은 거 닦아 보시면은 정말 잘 닦입니다. 그리고 미끄덩미끄덩 하지가 않아요. 아주 뽀드득해요. 그래서 고무장갑 없이도 잘 닦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탁 세제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탁 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 고체로 된 분말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고체로 된 그 분말을 쓰시게 되면 잘 안 녹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더 안 녹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그 세탁을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헹궈 보세요. 그러면 또 그 물에 거품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거품이 뭐냐면 이 옷 사이사이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물망에 그 찌꺼기가 아니라 그 세제 알갱이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아토피가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상관없지만. 근데 저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잔류 그 세제만으로도 가렵고 피부가 되게 민감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할 때도 그런 거 안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체는 안 쓰시는 게 좋고 액상이 좋은데, 액상도 요즘은 보면은 화학 계면활성제하고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세탁 세제와 피부 건조의 문제점들. 세탁 세제는요, 그 가장 잘 닦이는 게 뭐냐면 알칼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세탁 비누가 뭐예요? 알칼리 그죠? 그 다음에 세수 비누도 알칼리. 그래서 알칼리 비누로 닦고 나면 어떻게 돼요? 뽀드득.
다 닦아내는 거죠. 그 지방층을 완전히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은 잘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옷을 질을 망가뜨려요. 예. 그리고 너무 세척력이 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알칼리가 들어가 있는 전성분이 피부를 건조하게 되고 또 염증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pH 레벨을 또 교란까지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교란까지 시키게 돼요. 그래서 좋은 세탁세제는 중성세제나 알칼리가 적은 세탁제를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성세제의 문제가 세정력이 약해요. 시중에 있는 중성세제들은 그래 피부도 보호해야 돼 이래가지고 중성세제를 쓰고 싶은데 중성세제는 잘 세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건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피부 보호도 안 되고 그래서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오염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피로 세탁세제는 중성세제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고농축 중성세탁세제예요. 초고농축이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쓰는 양을 쓰더라도 세탁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염들은 거의 다 잘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비건 세제이기 때문에 내 피부도 소중하게 보호해주지만 환경도 보호해주는 정말 안전한 그래서 정말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히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있죠. 기관지나 이렇게 그 폐 쪽이 약하신 분들도 마른 기침 잘 하시는 분들도 세탁세제를 바꿔보시면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5kg의 양에 10ml 정도를 부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뚜껑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그 주부들을 보니까 저걸로 안 하고 그냥 들이붓더라고요. 어떤 주부가 그러냐면 저랑 같이 사는 주부가 좀 들이부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드럼 세탁기, 일반 세탁기, 또 아기 세탁기, 손빨래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양이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눈금이 5mm, 두 번째 눈금이 20mm, 여기가 30mm. 그러니까 자 5kg 빨래 정도. 보통 그 드럼 세탁기가 됐던 일반 통돌이가 됐던 그냥 한 3분의 1 정도. 반이 안 됐다. 그럼 얼마큼 하면 돼요? 10mm 정도. 그러니까 반이야. 그러니까 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가 꽉 찼다. 그러면 가득. 쉽게 알려드려요. 양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세탁기가 꽉 찼다. 그러면 가득. 한 컵이면 충분한 거예요. 2컵 이상 붓지 마세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빨래가 반이다. 세제도 반. 이러면 쉽죠. 예, 들이붓지 마세요. 많이 들이붓는다고 빨래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그 비건 인증을 받은 세제이기 때문에 정말 내 피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잉여 이런 세제들을 남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다양한 바다포도 추출물, 티트리 오일, EM 효소, 레몬 추출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또 거품도 코코넛 오일의 자연유래 계면활성제 때문에 상당히 건강한 빨래를 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중성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닦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증발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세제들은 다 증발이 되죠. 근데 퓨로 주탁 세제는 이렇게 증발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다 닦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보통 그 시중에 파는 많은 그 액상 세제는 뭘 많이 타냐면 물을 많이 타요. 왜? 물을 많이 타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희석시켜가지고. 그런데 이게 세제에다가 물을 타게 되면 얘네가 안 섞여요. 그걸 액상할 수 있는 점도제 같은 걸 쓰거든요. 점도제를 쓰면 또 이게 거품이 나요. 그러니까 점도제를 씀으로 인해서 또 소포제, 거품이 안 나는 소포제 같은 써야 되고 또 이걸 막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주방 세제도 마찬가지지만 세탁 세제도 선물 들어온 거가 됐던 집에 많은 게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화학 물질 범벅이에요. 아무리 잘 닦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옷에 계속 화학 물질이 범벅돼 있는 걸 입으면 그거 정말 좀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물 한 방울 안 들어가 있는 고농축 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한 컵만 써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실제로 시중에서 그 정말 많은 물을 부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 컵의 양을 시중 세제로 비교한다면 시중 컵으로 본다면 한
6컵, 7컵의 양을 부어야만 빨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컵으로 초고농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발 들이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해도 잘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퓨로 세탁 세제를 쓰시게 되면 꼭 쓰시는 게 뭐냐면 뭘 쓰죠? 섬유유연제를 쓰시죠. 근데 저는 주부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섬유를 보호하고 싶어서 쓰세요? 근데 섬유유가 보호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향 때문에 쓰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정말 부탁할게요. 향은 우리의 몸의 그 호르몬을 정말 많이 교란시킵니다. 향이 대부분 다 합성향이거든요. 정말 그 천연의 그 오일, 아로마 오일 향 같은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건 우리 몸에 좋아요. 뭔가 진정도 시키고 또 흥분도 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는 생활용품의 향들은 다 합성향이잖아요. 이런 향들은요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 그다음에 장, 알러지, 아토피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향이 없는 삶을 맨하탄 광고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향수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있으면 담배 냄새 맡은 것만큼이나 막 역해요. 너무 향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향은 아무리 좋은 향수도 대부분 다 어쨌든 합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과는 제발 이제 좀 진짜 건강하시려면 향과는 좀 안녕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주방세제가 아니죠. 이 퓨로 세탁세제는 섬유유연제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통돌이는 상관없겠지만 저는 건조기를 쓰다 보니까 건조기를 쓰니까 약간 정전기는 좀 일어나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섬유유연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치약의 위험성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치약은 잘 닦이는데 도대체 또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봤더니 불소 중독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뭐야? 우리 불소 들어가 있는 치약 쓰라고 계속 그 얘기하던데,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지금도 가면은요 불소 들어가 있는 불소 코팅 아니면 불소 들어간 치약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불소 중독. 치약에 포함된 불소는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소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두통, 구토, 소화불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소는요 독약이에요. 그 쥐약 같은 데 만드는 데 쓰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미량이라도 많이 쓰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불소뿐만이 아니라 파라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이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환경 오염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치약 안에 있는 파라벤의 위험성, 파라벤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중에 많은 치약들이 있죠. 그 제가 보면 메나테크 제품을 드시고 있는 소비자분들도 집에 우리가 가잖아요. 고객 관리차 그 보면 정말 그 치약이 옛날에 그 선물 받았던 그런 치약들, 특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또 많이 또 들어오겠죠. 예, 시중에서 파는 샴푸, 린스, 치약 세트 다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그거 어디다 쓰시면 좋으냐면 화장실 청소할 때 쓰면 되게 좋아요. 그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옛날에 쓰던 그 샴푸는 어떨 때 쓰냐면 강아지 똥 그 판 그거 닦을 때 써요. 그거거나 바닥 닦을 때. 그럴 때 쓰지 거의 제 몸에는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딱 그 성분표를 봤는데 치약이 됐던, 그 다음에 샴푸가 됐던, 린스가 됐던, 컨디셔너가 됐던, 그리고 남성분들 혹시 면도 뭘로 하세요? 면도. 쉐이핑 폼 같은 거 바르고 하시죠? 절대로 쉐이핑 폼 쓰지 마세요. 이거는 알면은 정말 샴푸, 린스 어떤 거보다도 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쉐이핑 폼에도 파라벤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라벤은 정말 안 좋은 그 환경 호르몬인데 면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매끄러워요? 상처가 나요? 상처가 엄청나겠죠. 그거를 바르고 나서 면도를 하게 되면은요 상처가 나는데 바로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분들 정말 그 제발 그 쉐피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우리 클렌징 폼 있죠. 클렌징 폼으로 그냥 바르고 나서 면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렇게 차라리 안 할 거면 그냥 물로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어쨌든 이 파라벤은 우리 몸을 상당히 바퀴벌레도 죽이는 이런 성분인데 그걸 우리가 매일 이 양치를 했을 때 얼마나 잘 닦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은행에서 들어오는 이런 치약, 샴푸, 린스 이제 제발 이제 그만 쓰시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화장실 청소용으로 그렇게 손님 오셨을 때 쓰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불소나 이렇게 안전한 불소가 없고 안전한 원료가 들어가 있는 걸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세보거든요. 내가 몇 번이나 헹굴까? 양치를 하고 몇 번이나 헹굴까? 그리고 얼마나 헹궈야지 이 성분들이 다 빠져나갈까? 근데 우리 솔직히 많이 안 헹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전한 성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안 좋은 성분을 우리가 많이 안 헹군다면 얼마나 그 찝찝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전한 성분인 이 프레시덴으로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칫솔입니다. 이 칫솔은 스케일링 칫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나테크에서 이 스케일링 프레시덴하고 스케일링 칫솔이 나오고 나서 제가 뭘 안 하고 있냐면 우리 그거 뭐죠? 스케일링. 네, 스케일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황변도 좀 올 수가 있고 특히 이 안쪽에는 뭐가 생겨요? 치석이 생기죠. 그런데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도 치석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아요. 프레시된 치약과 이 칫솔 덕분에. 예. 그리고 이 치약을 이 칫솔에다 바르실 때는요, 꼭 물을 바르지 마십시오. 네. 칫솔에 치약만 바르고 그다음 바로 그냥 양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양치를 하시게 되면 더 세정이 좀 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레시덴의 장점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이거를 양치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죠. 이상한 맛이 안 나죠. 근데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씁쓸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화학 성분 영향인 거죠. 자, 그리고 샴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자, 주방 세제, 세탁 세제, 그 다음에 치약, 샴푸 다 뭐가 있어요? 뭐가 발생돼요? 거품. 거품이 다 발생되죠. 이 거품이 다 계면활성제거든요. 합성 계면활성제. 이게 내 피부 환경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떨 때 이렇게 빨래가 안 될 때는 치약으로도 세수도 하고 치약으로도 이렇게 빨래도 하거든요. 왜? 다 거품이 나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샴푸도 결과적으로 위험성을 보면 화학 성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피부 자극을 문제를 일으켜서 가렵게 그 다음에 지루성으로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샴푸를 쓰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여기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샴푸도 문제가 된다. 유통기한을 잘 안 보고 쓰나 봐요. 그런지 유통기한 샴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헤어 컨디셔너. 헤어 컨디셔너는 어떤 문제가 있죠? 자, 헤어 컨디셔너가 어떤 역할을 하죠? 모발에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는데 위험성은 피부에 닿으면 모공을 막아.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빨리 씻어내고 잘 닦아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통 이 샴푸는 그래도 이 두피까지를 잘 하는데 클렌저는 이 모발에만 하고 두피는 가능하면 안 닿으려고 되게 노력들 많이 하시죠.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화학성분이 있어서. 화학성분이 있어서. 근데 메나테크에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요게 샴푸고 요게 이제 컨디셔너거든요. 둘 다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자, 비건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극단적으로 먹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덜 닦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시중에 있는 많은 것들은 잘 닦아내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만 남아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비건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먹어도 안전할 수는 있지만 근데 먹으면 안 돼요. 먹으시면 안 됩니다. 괜히 또 이 내용만 들으시고. 어쨌든 그럴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들닦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그래서 이 신생아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샴푸를 쓰고 컨디셔너를 어떨 때 이렇게 저는 컨디셔너 팩을 하거든요. 집에서 가끔가다 반신욕을 하거나 시간이 있을 때는 컨디셔너를 두피에다가 다 발라요. 두피에 그냥 다 도포를 하고요. 반신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 30분이나 있다가 이렇게 샤워를 하잖아요. 머리가요. 해보시면 합니다. 그 뭐하고 다르냐면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거죠? 이렇게 박하? 뭐 이렇게 화한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다 그 저거예요. 화학적으로 화학이 시켜주는 거고 실제로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느낌은. 근데 맨하테크 컨디셔너로 진짜 이렇게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팩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비닐까지 덮으셔도 상관없어요. 못 빠져나가게. 그럼 더 코팅이 잘 되겠죠. 그럴 정도로 또 안전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나면 머리가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모공 하나하나가 다 뚫린 것처럼 정말 시원한 듯한 그 상쾌함이 화학적인 건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두피가 엄청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우리 샴푸 컨디셔너 쓰기 전에 제 그 머리 모양이거든요. 여기 고속도로가 있죠. 이렇게 쫙. 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가 봤더니 작년도 9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그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날 제가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고속도로는 없어졌잖아요. 고속도로는 없어지고 했는데 제가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또 찍어봤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한 3개월? 4개월? 어떠세요? 예, 더 생겼죠? 예. 그러니까 그냥 안 좋은 샴푸, 향이 좋은 샴푸를 쓰실래요? 아니면 정말 좋은 환경과 안전한데 이렇게 모발의 기능성으로 모발까지도 나게 해줄 수 있는 샴푸 린스를 쓰시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샴푸하고 컨디셔너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저는 좀 더딘 것 같아요. 효과가.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만에도 이렇게 더 빨리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 효과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리고 바디 클렌저의 위험성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디 클렌저도 결국 화학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걸로 피부 자극이 생기게 되고 이것도 바디 클렌저도 유통기한 잘 보고 쓰셔야 되나 봐요. 유통기한 전 바디 클렌저가 위험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특히나 이런 세제를 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만 닿아도 쓰라였거든요. 샤워기에 그 샤워 그 물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칼로 온몸을 긁어내는 듯한 그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 수압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막아서 튕겨내거나 바가지로 물을 떠갖고 이렇게 이렇게 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피부 상태였는데 이런 거품이 있는 화학 성분들이 온몸에 도포가 된다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쓰라려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요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는 걸로 온몸에 닿기만 하더라도 온몸이 어마어마하게 쓰라리게 됩니다. 마치 저는 모르겠지만 섬유 근육통 있는 분들도 칼로 몸을 긁는 통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정말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은 많은 것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말 피부에 지루성이 됐던 건조가 됐던 초민감함이 됐던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는 거품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디오겐트 바디 클렌저도 비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피부를 보호해주고 닦고 났는데도 피부가 촉촉해요.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바디 클렌저도 강력하게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클렌저에도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된 많은 수분 폭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앰프리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앰프리존은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겔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은 어떨 때 많이 쓰시면 좋으냐면 골프 하시는 분들은 화상 보호에도 되게 좋아.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앰프리존을 두껍게 발라놓으시면 화상 보호가 아니죠. 진정 효과겠죠. 우리 오이팩 할 건 비교도 안 됩니다. 되게 빨리 이게 안정이 돼요. 피부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좋으시냐면 저는 웬만한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저는 제발 스프레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스프레이를 쓰면 머리가 고정이 잘 되잖아요. 하지만 그 스프레이가 진짜 지금 그 이상기후 환경오염의 원인이 스프레이도 정말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팅 잘하고자 계속 환경을 오염시킬 거냐. 세팅력도 중요하긴 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그런 걸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무분별하게 쓰고 계시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엄청 힘들거든요, 몸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 보시면 어때요? 세팅이 좀 잘 돼 있어요? 뭘 발랐을까요? 앰프리존 발랐습니다. 예, 앰프리존을 발라도요 머리가 세팅이 잘 돼요. 예, 드라이만 좀 잘하시고 이렇게 앰프리존을 바르시면 충분히 세팅이 잘 되니까 제발 왁스나 스프레이나 이런 거 써서 환경 오염을 좀 안 시키시는 우리 정말 건강한 우리 메나테크 소비자분들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린 데에도 바르시면 되게 빨리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특히 욕창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욕창은 안 아물거든요. 어떤 걸로도 항생제 소염제를 먹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앰프리존에 엠브루토스 가루 있죠. 엠브루토스 가루를 앰프리존에다가 으깨 가지고 상처난 부위에 바르시면은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마치 꼬매야 되는데 꼬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되고요. 욕창이 있는 부위에도 이걸 바르게 되시면 욕창이 빨리 아물어들 정도로 피부 재생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앰프리존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퍼미드 엠브루토스는 유분이 있는 로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앰프리존과 퍼미드 엠브루토스를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 건조할 때는요 1대1로 바르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건조해 그러면 2대1로 퍼미드 엠브루토스를 2, 앰프리존을 1 그렇게 바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앰프리존이 2, 퍼미드 엠브루토스가 1 그렇게 해서 바르시게 되면은 피부를 그 계절별로 상당히 잘 쓸 수 있고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도 이 앰프리존하고 펌이 상당히 좋은 어떤 거보다도 좋은 진짜 그 보습제거든요. 저는 아토피 때문에 고생할 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보습제를 다 써봤어요. 모든 스테로이드 연고도 다 써봤지만 모든 보습제도 다 써봤지만 정말 이 앰프리존 펌처럼 안전하고 보습 잘 되는 보습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는 다 마쳤는데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엠브루토스 라이프 있죠. 이 엠브루토스 라이프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생활용품 퍼스널 케어 제품들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일단 가격이 달라요. 엠브루토스는 한 달에 혼자 20만 7천 원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제품은요 20만 4천 원인데 이걸 4인 가족이 2달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면 하루에 엠브루토스 라이프는 6,900원이고요. 하루 2스푼 먹는 기준으로. 이건 다 쓰는데 하루에 850원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도 보호하고 가족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단돈 850원으로요. 만 원은 아닙니다. 자, 우리 1,000원 이상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우리 그 센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컴포즈 커피도 있는데 아무리 싸도 1,500원, 어떤 건 4,500원 커피 해요. 그리고 우리 글리고 카페도 1,100원, 그리고 트루피오 2,100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에 한 포, 두 포, 세 포 막 먹어요. 많이 써요. 그런데 아직도 사업자이시면서도 이거를 다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물 들어온 거 다 쓰고 쓰려고 아까우니까.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제 집에 있는 거 다 수거하고 정말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메나테크 퍼스널 케어 제품으로 쓰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